안녕하십니까. 차아지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48살 때 겪었던 그 공황장애 그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공황장애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는 아마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신이 들렸던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새벽같이 배드민턴을 치러 체육관에를 가서 동호인들과 더불어서 게임을 하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이 게임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욕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어떤 제가 굉장히 여기에 집중을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공을 치려고 서매싱을 딱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에서 박동 소리가 쿵쾅쿵쾅 하면서 크게 들리고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가쁘고 숨쉬기도 힘들고 갑자기 주저앉았고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제 자신이 한 몇 초만 더 있었어도 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그냥 제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19가 올 때까지 옆에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찬바람을 좀 쏘였습니다. 그러니까 119 오기 전에 찬바람을 쏘이니까 많이 괜찮더라고요. 괜찮다 하면서 119는 도로 돌려보내고 저는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잠을 잤습니다. 그날따라 또 부산시에서 배드민턴 시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직접 참가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 응원을 하러 피곤한 것도 무릅쓰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갔습니다. 스탠드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다가 아는 사람이 저쪽 편에 경기를 하고 있어서 일어선다고 딱 일어서는데 아침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심장은 마구마구 박동을 치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은 없으면서 머리는 돌덩어리 엄청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아팠습니다. 힘은 하나도 없고 바닥에 제 발 하나 디딜 만큼의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119 좀 불러주세요. 이게 심장병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죽는구나. 저 사실 죽어서는 안 됐었거든요. 순간 모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야 된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래가지고요. 가가지고 저기 의자 몇 개씩 겹쳐진 그런 의자가 있었는데 밖에 거기서 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119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아주 뭔가 어두운 곳을 갈 때 소름 돋는다고 하지. 그런 소름이 몇만 볼트의 전류처럼 말초신경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극도의 죽음의 공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약 5분, 10분, 15분 가까이 되니까 119가 왔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을 갔는데요.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 했지만 저는 퇴원을 하면은 집에 오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저 여기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하지만 대학병원이 어디 그런 데입니까? 응급실도 더 많은 급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데가 응급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이럴 수 없었고 한 발자국도 화장실에 조차도 갈 힘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아예 걸음을 못했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남편의 부축을 받아서 갔고 아이의 부축을 받아서 갔습니다. 머리는 너무 아팠고 더 가슴은 방망이질을 쳤고 맨만보트의 전류는 그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입니다. 머리가 쭉 빗을 정도로 엄청난 각도로 속도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세상 어느 무엇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소름이 맨만부터의 소름이 말초 끝에서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면 하루에도 수백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는 손이 뒤틀리듯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역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초음파 검사, 뇌검사, CT 촬영, MRI 다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몸은 반응을 하고 있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에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프다. 아파도 막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다. 아주 큰 병자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뭐 저희 가족하고 형제들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병은 알리를 안 합니까?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48살이다 보니 그때 지금 제가 53살이거든요. 48살이다 보니까 그때 아마 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니 갱년기 아니가. 얼굴도 물론 붉어지고 홍조 현상도 있었습니다. 뭐 심장막 박동 있고 잠 안 오고 불면증에다가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불면증 증상하고 아니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칡이다 몸에 좋다는 갱년기에 좋은 칡, 뭐 석류, 홍삼, 그 애터미에서 나온 해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며 몸에 좋다는 거는 막 벽을 이루듯이 다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순간 조금 괜찮은 건 느낌은 들었는데 면역이 바닥 끝까지 내려앉았고 제 몸이 몇천 메다 지하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은 저를 매일 울게 만들었고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속도의 소름은 그 전류가 흐르듯이 하루에도 몇백 차례를 저를 괴롭혔습니다. 또 세 번째 119를 불렀습니다. 이젠 좀 더 큰 대학병원으로 부산에서 알아준 부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또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그 레지 그 선생님께서 이거 혹시 신경과 쪽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선생님의 소개로 같은 병원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갔었는데
거기서 지어준 약을 먹으니까 더 힘이 없고 완전 세데이션 된다고 하지. 늘어져서 아무런 기력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상은 더 호전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더 힘들고 저를 더 재워오고 그랬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전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지옥을 헤매고 다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배드민턴 동호인이 내 아는 배드민턴 치시는 원장님이 신경정신과를 하시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갔습니다. 약을 딱 하루 먹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나았다기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48살 때 원장님이 지어준 약을 하루에 4번씩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번 먹습니다. 하나 딱 자기 전에 먹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단 하루도 약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공황장애는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극복하고 싶다고 해도 극복하기 힘든 병입니다. 물론 원장님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은 정말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거는 불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담배 연기만 피워도 천정의 스프링쿨러가 이거 불이 난 걸로 착각하고 물을 뿌려대는 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내가 감인 반응을 받아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게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아마 이런 병이 생기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지만 원장님도 가민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는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사가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과의 어떤 이해관계, 모두 시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과의 관계. 세상 나서면 내 숨이 살아있는 날까지 스트레스 아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병을 얻고 저런 사람은 저런 병을 얻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예민하고 다혈질인데다가 급하고 막 그렇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조금 나아지고는 있어도 아직까지 남이 하는 말에 가민하게 반응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극복한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장애가 약을 먹어도 여름날에는 조금 이 장세가 좀 심해지거나 숨이 아무래도 덥고 이러니까 호흡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름에 조금 그 증상이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앉아가지고 어깨에 보통 우리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그런 거지. 저도 좀 많이 그랬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에 긴장을 풀고 릴렉스를 합니다. 딱 손을 내리고 어깨에 힘을 싹 빼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줍니다. 길게. 이런 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상시에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는 혀를 천정에다 대고 편안하게 역시나 어깨에 힘을 쫙 빼고 그렇게 생각이나 잡생각을 하지 않고 잡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려 해도 생기는 게 잡생각인데요. 내가 살아있는 한 잡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몸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기 위함 안 하면 뇌도 뭐 조금은 반응을 해서 정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딱 누워서도 그렇고 어깨 힘 쫙 빼고 손도 뭐 하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도 다 풀고 여기 얹어서 그냥 물 흘러가는 거 상상하고 음악 듣고 그리고 텔레비에 집중하고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빨리 낫고 또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고요. 혀를 천장에다가 올리고 딱 대가지고 혀 여기 턱 이런 데도 긴장을 풀고 이래갖고 어깨도 탁 풀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온화해지면서 치유하는데 엄청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오만 그 네이버고 어디고 남의 사례고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은 그러신 분들의 어떤 사례는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단은 약물 치료가 제일 좋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약 하나 정도 먹어도 됩니다. 뭐 혈압 나이가 들면 혈관이 수축해져 혈압약도 먹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도 먹고 기타 뭐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심장약을 먹고 다 한다 아닙니까? 한두 가지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생을 먹더라도 이런 증상 없이 그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그 좋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서 운동도 시작하고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도 다니면서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급한 반면에 또 웃음이 많은 성격이라서 항상 밝고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물 치료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대부분의 그 신경정신과 그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신 분들은 성의 있게 그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계속해서 따르면은 여러분들 뭐 이건 공황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고난이나 힘든 거 이런 거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요.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아지였습니다.